컵라면 뚜껑 만들 때요. 컵라면 뚜껑 만들 때 구정 알루미늄 이불을 써서 만드시면 제기술입니다. 컵라면 뚜껑이나 이럴 때 구정 알루미늄 이불을 컵라면 재질이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게 보온이 잘 돼요. 보온이 잘 돼가지고 쉽게 될 수 있고, 컵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컵 소재가 이제 금속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 알루미늄 이불을 좀 둘러쳐주면은, 왜 바깥에다 둘러쳐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바깥 안쪽에다 해주면 안쪽에서 열이 복사가 이루어지니까 좋은데, 그것은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그 컵라면 뚜껑에다가 윗부분에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을 넣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된다. 그리고 컵라면 뚜껑에 지금 위에 뚜껑이 하나잖아요. 얇은 거. 그거를 2중이나 3중으로 뚜껑을 만들어 주거나 그 안에다 비닐을 같이 넣어 가지고 만들어 주거나 중간에, 그러면 딱 닫으면은 굉장히 보온이 잘 돼서 빨리 컵라면이 익게 됩니다. 무릎 담요인데 항공용 무릎 담요입니다. 항공기 비행기 내에서 덮으면 여기 가슴과 배 부분만 딱 구름 보험솜 이런 게 구름솜이 들어가죠. 그 부분만 딱 덮고 이렇게 접기도 편하고 그러면요. 이게 부분적으로 구름솜이 들어간 그 무릎 담요, 그것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벨트인데, 자동차 클립을 안전벨트 하나짜리잖아요. 클립 꽂는 방기. 근데 그거를 두 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클립 하나로서 딱 꼽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만들면 뽑기도 좋고요. 하나가 안 뽑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하잖아요. 안 뽑아진 거 경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안 뽑아졌는데 두 개 끝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안전벨트 딱 꼽을 때 두 개 방식으로 꼽는 거, 그것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세 개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의 안에 그 룸미러를 저도 이게 사이드 미러를 잘 안 봐요. 사고가 나서. 그래서 룸미러를 통해서 전면으로는 그냥 눈으로 보고 양옆면 이렇게 룸미러를 통해서 뒷부분과 양옆면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룸미러를 갖다가 안에 꺾을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각도별로 꺾어 가지고 이렇게 양측면을 다 볼 수 있는 룸미러, 뒤편도 보고 이렇게 각도별로 거울을 여기도 꺾고, 한 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두 개짜리일 수 있고 꺾어 가지고 넓은 각을 볼 수 있게 그런 룸미러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에어박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이렇게 운전 핸들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찍찍이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결합을 시켜가지고 살짝 부풀어 여기 쿠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딱 부딪혀 이렇게 박잖아요. 운전대 핸들에 박는 경험도 있을 거예요. 뭐 머리가 다치니까 거기다 약간 두툼한 그 쿠션을 줘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박아도 이상이 없도록, 그거 이제 자동차 뒷좌석도 할 수 있겠죠. 자동차 뒷좌석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동차의 룸미러 말고 사이드 미러도 있다 그래. 그럼 이렇게 양 옆에 각도를 사이드 미러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룸미러가 이렇게 안쪽 각도를 이 거울을 꺾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게 한 그런 것도 제 기술입니다. 교통 표지판에 보면은 상대 동그란 볼록 거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쪽에서 오는 거를 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것도 각도를 꺾어서 만든다는 거죠. 볼록 거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있다. 볼록 거울 이렇게 볼록 이렇게 반대편장에서 오는 게 잘 안 보일 때 이거를 각도를 꺾어가지고 보는 볼록 거울,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어떤 지붕에 보면 빗물 바지 있잖아요. 빗물 바지를 빗물 바지가 현재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로 돼 있어요. 보통 지붕에 이렇게 판넬 구조가, 지붕 양철 지붕이 됐든 뭐가 됐든 빗물을 이렇게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쪽 한쪽에 물통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자로 해놓으니까 거기에 먼지가 쌓여갖고 흙더미가 쌓여서 막혀요. 이게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술 구조. 저도 그 흙더미를 그래서 퍼내는데, 지붕 끝에 걸려 있는 거를 퍼내려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히니까 버리는 거예요. 막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모으게끔 윗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빗물이 그런 것이 없이 잘 빠진다 이 말씀. 이거 만드셔도 재기술이 되거든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집게 있잖아요. 집게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렇게 고무 집게가 됐든 뭐가 됐든 집게 모든 형태의 집게 클립도 됩니다. 그 집게가 됐는데 집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에 부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게 가로 세로로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거를 형식을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집게에 가로 세로를 집어넣어주면 서로 엇갈리는 방향으로 힘이 적용하기 때문에 단단히 딱 틀어지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옷걸이 같은 데 있잖아요. 옷걸이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다 홈을 옷걸이 같은 데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 세로의 홈을 가로 주고 세로 홈을 주고 이렇게 좀 홈을 좀 파주면은 안 미끄러져요. 그런 형태의 옷걸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타일을 만들 때요. 타일을 만들 때 어떤 돌가루를 좀 섞어 천연 돌가루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돌가루를 섞어 갖고 타일을 만들면 환상적인 타일이 나오겠죠. 천연 돌가루 색깔이 뭐 석용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잡석들 많이 싼 거 그런 것들을 색깔로 들어가면 타일이 굉장히 환상적인 그 타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도자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도자기 그릇도 한국 도자기다 뭐 이렇게 행남 도자기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셔도 미세하게 분말로 만들어 놓고 색깔 자체가 환상적인데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나 어떤 타일 만들 때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에 엇갈리는 힘의 적용을 줘가지고 타일도 가로 세로의 무늬를 만들어주면은 그 안에서 잘 안 미끄러집니다.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간만 홈을 파주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홈을 좀 파주면은 잘 안 미끄러져요. 타일을 홈을 판 타일에다가 홈을 판 타일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욕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노인들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례가 가는데 타일에다가 홈을 갖다 가로 세로로 봐도 홈을 파주면 잘 안 미끄러집니다. 대신에 홈을 갖다 청소할 때는 약간 더 수고를 들이셔야 되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홈만 파주면 잘 안 미끄러진다. 홈을 파주는 타일은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밀대 걸레인데요. 밀대 걸레에다가 하나는 그냥 일반 걸레를 달고 하나는 그것도 약간 그 수세미식의 걸레를 장착식으로 달아놔 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수세미로 어떻게 이렇게 딱 닦을 수 있는 그런 걸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그 찍찍이 방식이든 뭐가 됐든 풀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하나는 걸레에 달아주고 하나는 이렇게 수세미 달아가지고 칙칙칙 씻거나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고 그거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어떤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아시카 방식의 진공 청소기 그러니까 어른용 장난감도 좋고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카 방식으로 전파로 움직이는
그럼 뭐 재밌잖아요. 집안에 청소를 탁탁탁. 뭐 그 안에다 놀로처럼 해갖고 물걸레를 달아놓을 수도 있겠네. 놀로식 물걸레. 그렇죠. 물로식 물걸레를 달아놓으면 돌돌돌 돌아가면서 싹싹 물걸레 닦아주는 그런 진공청소기입니다. 모든 진공청소기의 어떤 로봇 진공청소기에 대한 뭐든 이렇게 만들 때 또 놀로식으로 달아서 물걸레가 되게 하는 꼭 교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빨고 다시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팬티 안에 주머니 또는 바지 안에 주머니, 바지 안에다가 바지단 밑단이나 이런 부분들에다가 비밀 돈을 넣을 수 있거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바지단 안에 주머니를 넣거나 팬티 안에 주머니를 단 이런 팬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중 병뚜껑, 주방 냄비에 이중 유리 뚜껑, 이중 스텐 뚜껑, 종류가 금속이든 뭐 유리든 또 삼중도 돼요. 예, 그렇게 만드시면 제기술구라 했죠. 코펠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병뚜껑도 이중 병뚜껑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중 병뚜껑으로 해서 강하게 밀폐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뭐 이렇게 병뚜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잠궈주면은 강하게 잠깁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요. 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게. 여기 안에는 공기층이 있고 그 특수 목적 속에서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와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베개 커버 만들 때 우리가 잠자다 보면 베개 커버 속커버 열면 항상 노랗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 소재가 됐든 뭐 또 다른 소재가 계속 상관없습니다. 안에 속커버에 그냥 겉에는 이제 천 소재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속커버에다가 비닐과 결합한 속커버 해가지고 비닐과 이렇게 결합해갖고 안쪽으로 이렇게 솜 쪽으로 겉에 어떤 천과 손 쪽으로 노란물이 들지 않게 그렇게 만든 그런 베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베개 커버에 딱 하셔도 되죠. 베개 커버에다가 뭐 비닐을 달든지 뭘 해갖고 안쪽으로 이게 딱 베개 커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베개 커버에다 달아도 상관없다 싶습니다. 베개 커버에다 딱 달으면 그 안에 이렇게 베개 솜에 노란물이 들지 않게 그런 거 만드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게 하는 그런 소재로서 커피하고 초콜릿, 가나 초콜릿 같은 큰 거, 고속들이 너무 잠이 왔는데 가나 초콜릿 큰 거 다른 방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 2개를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렸어요. 왜냐면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잠이 싹 달아버려요. 예를 들어 커피 음료수 시중에 파는 어떤 음료수 가게에서 파는 음료수 커피는 안 되고요. 자판기 커피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가루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데 자판기 커피도 가루 넣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 플러스 이렇게 초콜릿 합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거기다 대해서 녹차까지 결합하면 좋다. 그거다 더해서 콜라나 뭐 액상 같은 카페인을 담은 그런 걸 또 같이 결합해주면 좋다. 그런데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하고 초콜릿 정도가 제일 낫고 좀 더 강화된 건 녹차까지 같이 섞어서 가루 형태로 하시거나 스틱 형태로 하시거나 음료 형태로 하시거나 그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 좀 합시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통해 치료하는 연구를 했는데 해독 부분 녹두하고 검은콩 그 다음에 진우니콩이면 더 좋아요.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생밤을 좀 많이 넣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넣어갖고 하면 해독이 됩니다.
이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국물을 끓여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생밤을 넣는 게 핵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끓여서 먹으면 해독이 잘 된다. 제가 약초 연구를 10분 약초를 특허를 10개 냈거든요. 10개 냈는데 기술도 공개되어 있고요. 치료는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만 치료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아픈 데도 없어요. 아픈 데도 없고 웬만한 건 제가 다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되니까 치료가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지적재산권 그 형성만을 위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이게 술 해독 제도를 타고하지 않아요. 약초를 많이 먹다 보니까 간독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약초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녹두, 고문콩, 진흥콩이면 더 좋아요. 여기다 생밤을 많이 끓여서 해독을 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술 해독제로도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기관지를 씻어주는 용으로 해서 율무 길이를 끓여서 가루 형태로 그냥 스틱 형태로 파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액상 형태로 해서 탄산까지 넣으면 또 좋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타동이 돼 가래 청소가 되죠. 탄산까지 넣으면 그래서 뭐냐면 율무하고 녹두죠. 율무 녹두를 끓여서 하시면은 이게 되게 좋다. 이게 가래 청소할 때도. 그 다음에 마늘청에다가 양파청 좀 섞은 거, 거기다 생강청을 합하죠. 이것도 가래 청소에 좋아요. 이거 코 막힌 게 뚫려집니다. 거기다가 약간 와사비나 이렇게 겨자가루 좀 섞은 거를, 익힌 거를 살짝 섞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청소가 잘 됩니다. 율무하고 녹두도 거기다 와사비나 겨자가루 익힌 거를 살짝 섞어주면 그것도 더 좋으나 율무 녹두만 넣어도 저도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게 깨끗해집니다. 이게 기관지 청소용으로 주고 천식 같은 분들은 천식 같은 데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을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물 데울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상중하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상중하로 끓이면 훨씬 좋아요. 그럼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됩니다. 돼지꼬리 땡땡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 달려 있는 돼지꼬리 땡땡이 전기를 흘려보내고 물이 가열이 됩니다. 아시죠 이거? 그래서 여러 개 달려 있는 돼지꼬리 땡땡이 이거는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죠.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이런 것이 뭐 3개, 4개, 5개 대용량의 물도 빨리 끓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죠. 그러니까 대용량의 물을 갖다 이걸 넣어서 끓인다 그러면 이걸 10개 넣어도 된다는 거죠. 100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대용량의 물을 빨리 끓여버릴 수 있습니다. 전기 방식으로 하시더라도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물을 데울 때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나 물을 데워 가지고 증기 발전을 하는 것에 작은 솥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물을 끓여서 하나로 합해 주자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가스 발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연료가 석탄이 됐든 가스가 됐든 증기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걸로 터빈 방식으로 그걸 생산한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다. 원자력이 됐든 토륨 발전이 됐든 그것을 작은 솥을 수없이 만들어서 작은 솥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작은 집에 쓰는 작은 솥이 아니고 거기서 전체 물 끓일 때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는 거죠. 작은 솥을 많이 해서 빨리 끓여버리는 그것을 물을 합해주는 관을 통해서 그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비행체가 됐다 또는 어떤 데가 됐다 그러면 여러 연소실에
어떤 그 열을 갖다가 열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로 연소실이 세 군데를 하나로 이렇게 합혀주는 이런 구조. 연소실의 불꽃 연소다 그러면 그 화력을 하나로 합혀주는 이런 식으로 추진 구조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은 두 군데고 그것을 공기 팽창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두 군데를 하나로 통합을 해 놓을 수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어떻게 그 열기만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여러 군데를 하나로 합해주는 그런 연소실 구조. 또 비행체 기술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 들어갈 때가 많겠죠. 그와 같이 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다. 불꽃 연소할 때나 그렇게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는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데워가지고 압축 공기다 그러면 여러 군데 데워가지고 하나로 합해지는 그런 구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어떤 이게 냉각 방식도 될 수 있겠죠. 엔진에서 발생한 이 냉각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환풍기 방식으로 딱 빨아들여 가지고 또는 양수기 방식으로 그 공기를 싹 빨아들여 가지고 통로를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 갖고 내보내 버리면 빨리 내보내 되죠. 그런 방식의 냉각 방식을 사용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디서 사용했냐면 컴퓨터의 윗부분에 열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윗부분에 컴퓨터에 이렇게 약간 그 구멍을 내주고요. 환기 구멍을 내주고 이다 프로펠러 그 쿨링 팬을 달아가지고 환풍기식으로 외부로 빼버리는 그 기술 구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와 같은 동일한 냉각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 방식에 있어서 에어컨 구조나 냉각 어떤 그 냉장고 구조처럼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써주는 데이터 센터 같은 데 필요하겠죠. 그것을 쏴주는 그 밑바닥에는 그렇죠. 옥돌 같은 구조를 깔아주면 되게 바닥으로부터 차가운 공기가 돼서 컴퓨터 같은 데도 이렇게 차가운 옥돌 같은 구조를 가져서 어떤 CPU를 냉각시켜주는 구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각종 냉각 방식에서는 옥돌이나 차가운 금속을 밑에다 깔아가지고 냉각을 해주는 이런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냉각 방식을 이제 다른 데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쏴준다입니다. 이런 냉각 방식을 에어컨, A사 레이더라든지 군사 기술에서도 쓸 수 있고요. 각종 이런 방식을 데이터 센터, 컴퓨터 자체를 식혀주는 컴퓨터에다 작은 냉각 장치를 달아가지고 컴퓨터 내부의 열기를 CPU를 식혀주는 이런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냉기를 갖다가 크게 만들 필요는 없겠어요. 작은 컴퓨터에다가 또 장치 이런 컴퓨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버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서버형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에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